안녕하십니까. 기출뽀개기 해설 시간입니다. 이론 강의 잘 듣고 계시죠? 뭐 이론 강의는 아직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론 강의 부분을 먼저 여러 차례 보시고 기출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에 대한 토대 없이 기출만 열심히 보면 좀 뭘 이제 많이 보면 뭐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공부하실 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와 병행해서 강의를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권 할 차례입니다. 전세권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다만 이 전세권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지문들이 꽤 나와요. 다만 지문이 5개가 나온다고 할 때 한 3개 정도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도 우리가 맞추려고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것들은 숙지하고 들어가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보자. 이렇게 전세권은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개념 요소가 3가지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하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었어요? 311조.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나중에 목적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죠. 여기에 전세권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자, 23번에 1번.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라 그랬죠. 반드시 지급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가. 전세금을 반드시 주긴 주는데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에 하나 내가 전세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 채권이 있었다. 그럼 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 뭐예요? 대신한다는 뜻이죠.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판례가. 특히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내가 땅이나 건물을 임대차를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줬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나 집 건물 주인한테. 근데 만약에 그 땅이나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민법상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민법상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 임차인, 민법상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임대인한테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때 전세권 등기를 해주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다만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임차인은 또 전세금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은 그 임대인에게 보증금만한 채권이라는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죠?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2번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물권이죠.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으니까 담보물권이죠. 2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3번 이것도 잘 나오는데 건물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일부 전세권자 5층짜리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던 사람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부 경매해 놓을 수 있냐? 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를 경매해 놓을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토지라 건물의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세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여기서 딱 끝나세요.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예요? 다만 누군가가 전체를 경매를 신청했을 때 요 일부 전세권자는 그 전체의 경매 대가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있다. 우선 변제는 있다. 경매는 신청은 안 되고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4번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거의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돼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은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으니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다만 이 담보 목적 전세권 설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하고 오로지란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을 했는지 오로지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는지를 나누어서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즉 담보물권의 성격, 담보를 위주로 설정하기는 했지만 용익물권의 성격은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더라. 요럴 때는 설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니까 설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용익물권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때 전세권은 유효해요. 반면에 오로지 또는 오로지는 말을 생략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러면 용익물권의 성격은 완전히 배제된 거죠.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담보 목적 전세권 설정이 나오면 이렇게 나눠서 꼭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전세권도 담보 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명의가 동일해야 되죠. 을이갑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갑에게 전세금을 줬다. 그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자예요. 그죠? 전세금 반환하라. 채권자예요. 자, 이때 전세권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가 당연히 을의 이름으로 되어야 되죠.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거예요. 채권자와 담보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도 전세권자와, 즉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로 등기되는 자가 동일인이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자 을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이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원칙 무효가 됩니다. 무효. 단 예외가 있더라. 그게 요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이런 말이 추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자와 제3자가 동일성이 있다. 채권자와 제3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요런 경우, 요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었다. 채권자와 제3자가 분리할 수 없다. 동일성이 있다.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등기도 가능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전세권에서.
그럼 이런 지문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즐거움이죠? 아닌가? 즐거움은 아닌가? 벌써 24번에 1번 또 나왔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수수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대단히 중요하죠. 일단 존속기간은 어때요?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건물 전세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한다. 존속기간. 갱신.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다. 10년 넘지 못한다. 약정갱신. 그 다음에 법정갱신. 건물전세권에서. 건물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첫째, 기존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요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따라서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3번, 토지든 건물이든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그리고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소멸하죠. 6달이 경과한 후에 소멸 통고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해야 소멸하죠. 틀렸죠. 전세권, 지상권 다 용익물권이죠. 그러니까 상린관계 적용돼야죠. 5번, 존속기한 만료로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전세권자는 목적으로 사용수익 못하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사라지죠.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유지돼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을 소멸하는데 그때 소멸하는 것은 용익물권적 성질만 소멸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살아있게 됩니다. 옳은 거 5번이 되겠죠. 25번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전세권의 개념 요소 중에 하나가 전세금 지급이죠. 자, 2번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왔네요.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죠.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유효하다. 3번 또 나왔네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건물 전세권 갱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전세권의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됐다.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더라. 자, 물권이라 그랬죠. 그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았다. 팔래 뭐라 그러죠? 양수인은 부동산 양수인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의 의무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게 판례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산 사람이 목적물을 산 사람이 설정자의 지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세금 반환 의무. 그거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5번 또 나왔네요. 자, 이제 서서히 반복이 많아지죠. 일부 전세권이죠. 일부 전세권. 근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취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26번 전전세라고 되어 있네요. 전전세는 자,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자와 원전세권자죠. 원전세권자이면서 전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계약 플러스 전전세권 등기 플러스 전전세금의 지급 이렇게 취득하는 또 다른 전세권이 전전세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죠? 전세권 등기 밑에 부기등기로 전전세권 등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물권이에요, 전전세권은. 그래서 제한을 가한다 그랬죠. 어떻게? 첫째,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전세권자는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전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되겠죠. 나아가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식하려면 점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침해됐다는 건 동시에 점유권도 침해되니까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각종 특약사항들은요. 특약사항들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각종 특약사항들은 등기가 대항요건이에요. 그렇게만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특약사항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 하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고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준 게 있더라. 을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 하죠. 이때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이게 첫 번째.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아까 봤던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담보물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세 번째,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저당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으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가 없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부터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전세권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저당권자는 전세권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게 판례죠. 5번 304조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건물 전세권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304조 1항. 자, 이때 을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따위가 있을 텐데 요 건물 전세권이 여러분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게 304조 1항이죠. 그대로 지문에 나옵니다. 타인 토지 위 건물을 갖고 있는 을이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을 때 그 건물 전세권은 을이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에도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조문 기억하시고 어떤 의미였어요? 나중에 이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건물을 경매를 넣겠죠. 이때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런 의미였죠. 5번 지문이 됩니다. 27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지요. 아까 봤죠?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은 유효하다.
2번 또 나왔네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아까는 임차권, 지금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3번 전세권의 사용수익을 배제한 채 채권 담보만 나왔죠. 만 위한 전세권 안 된다. 무효다.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안 된다. 4번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죠. 그 사람이 현상 유지 수선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해야 돼요. 309조.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자 스스로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이렇게 용익물권자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없어요?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어요.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다. 기억하시면 돼요. 5번 또 나왔네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옳은 거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8번 갑은 그 소유 X건물 일부에 자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을은 건물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1번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될 수 있지요.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전세권과 동일하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1번 틀렸네요 벌써. 2번 존속기한이 끝났음에도 을이 전세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자 이때 을 아까 건물 일부 전세권자였잖아요. 따라서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존속기한 말이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죠.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채권 양도할 수 있지요. 4번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아,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건물 양수인이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 설정자 지위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전세금 반환 의무죠. 즉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5번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하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죠? 용익물권자가 공통적으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환 채권이 없다라는 거. 29번.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자, 을이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건물 전세권자예요. 자, 존속기한을 15년으로 정했습니다. 자, 전세권은요, 최장 10년이죠. 10년을 넘지 못하죠. 312조 1항. 만약에 10년 이렇게 초과하면 10년으로 단축하죠. 그게 312조 1항이죠.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다. 을이 갑에 대해서 기존에 채권을 갖고 있더라. 그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3번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다. 즉 갑이요 땅 소유자가 아니야. 누군가가 있어. 갑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할까요? 갑이 병 소유 땅에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근데 갑이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땅에 지상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단 말이죠.
그죠? 304조. 사례 형태로 나왔지만 앞에서 나왔던 것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번 건물전세권이니까 법정갱신 가능하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갱신 등기 필요 없죠. 법률 규정에 한 갱신이니까. 따라서 을은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5번은 자 전세권 등기 해야 전세권 취득한다 그랬는데 이 등기가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가 됐어.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존속기한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부터 했어.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면 전세권을 일단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등기도 유효로 추정. 유효로.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 맞춰진 전세권 등기도 일단은 유효한 등기로 추정. 5번 틀렸죠? 30번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 일부. 주택은 주거용 건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건물 일부 전세권입니다. 누가? 갑이. 갑은 건물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죠. 두 번째 설정자 동의 필요 없죠. 근데 세 번째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죠. 지상권과 달리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에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다만 우리 대법원이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토지 전세권자에게. 근데 지금 이거는 건물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물 매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나왔네요. 또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용익물권의 성격이 사라진다 그랬죠. 자, 일부 전세권입니다.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 스스로 경매를 넣을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물이 전체가 경매가 됐을 때 그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 나왔네요. 을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전체를 경매에 넣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즉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그 일부를 제외한 일부 이외 나머지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31번 토지전세권. 존속기한에 제한이 없느냐? 있지요. 10년 초과 금지. (1번) 틀렸죠. 자, 토지전세권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본다.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죠. 312조 2항. 건물전세권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으로 본다는 건 건물전세권에만 있습니다. 자, 3번 토지전세권, 건물전세권 몽땅 갱신할 수 있죠. 약정갱신이죠. 312조 3항. 다만 갱신할 때도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4번 토지전세권자에게는 아까 이전 문제에서 봤죠. 우리 대법원. 건물전세권자는 안 되지만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자인과 마찬가지로 지상물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토지전세권자에게 지상물채권을 인정하고 있다. 5번 토지전세권자가 존속기한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요. 토지가 아니라 건물전세권이죠. 그죠? 토지가 아니라 건물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전세권과 건물전세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물전세권에만 규정된 거 2개. 2번 토지전세권이 아니라 건물전세권. 5번
토지전세권이 아니라 건물전세권. 최단기간 1년과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치상권 나옵니다. 그죠? 자,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있긴 있었지만 몇 번 반복해 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전세권도 그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습니다. 전세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거 위주로만 출제를 하니까 이 정도 반복해서 정리해 주시면 전세권 문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있네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